여러분, 지금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한 장 꺼내보시겠어요? 없다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이 숫자가, 이 종이 지폐가 나의 노동의 대가이자 내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돈이 지금과 똑같은 힘을 가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 돈이 반토막이 나 있다면 어떨까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어제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요?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돈의 역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내린다 라는 이야기 지겹도록 들으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대출 이자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주식시장 다시 불장되는 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겠지?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물가가 잡혀서 경기가 좋아서 베푸는 선심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무시무시한 진짜 속셈, 그리고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준이 왜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팩트만 집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경제적 격변기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준 위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 라며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비둘기처럼 온순해져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해서일까요? 천만에요. 물가는 여전히 끈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무언가 부러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죠? 고용도 좋다, 소비도 좋다 하니까요. 하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미국의 오피스 빌딩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문제는 이 빌딩들을 살 때 빌린 막대한 대출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건물주들은 이자를 감당 못하고 건물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줄도산 위기입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기억하시죠? 그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자체도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감각조차 없는 숫자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해도 국방 예산을 뛰어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빚 이자 갚느라 나라 살림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제가 튼튼해서 하는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환자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다급하게 채워주는 산소호흡기이자 심폐소생술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유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살겠다고 산소호흡기를 다는 순간 그 옆에 있던 한국 경제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진하게 기대합니다.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한국은행도 금리 내릴 거고 그럼 대출 이자 줄고 부동산 다시 오르고 다 좋은 거 아냐? 경제는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솔직히 말해봅시다. 좋습니까?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치솟고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환자와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환율의 배신입니다. 경제 교과서에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 워낙 강세가 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로울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 침체 리세션 가온다는 신호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위험해지면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 위험한 신흥국인 한국? 아니면 망해도 3대는 가는 미국? 당연히 전 세계의 돈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달러 가치는 더 오르는 킹달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화 가치는요? 네, 곤두박질칩니다.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을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가스, 밀가루 전부 다 달러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금리는 조금 내릴지 몰라도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달걀 한 판, 주유소 기름값, 전기세, 가스비는 미친 듯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도 따라 내린다?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이미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폭발하고 가계 부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자니? 고금리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폭탄이 터져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상황. 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시 경제 이야기는 머리 아프니까 접어두더라도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식은 이번에도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 너무 과격한 말 같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결국 다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달러를 콸콸 쏟아내겠다는 거죠.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있어 보이는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 금리 3% 4% 받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짜장면 값이 1년에 10% 오르고 과일 값이 20% 오르면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찍힌 이자는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구매력을,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절대로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갚겠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니까요. 대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줄어드니까요.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건 누구일까요?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 실물 자산을 산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성실하게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만 하고 현금만 쥐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지난 몇 년간 겪어보셨잖아요. 집값 오르고 주식 오를 때 나는 빚지는 거 싫어 라며 현금만 들고 있던 분들이 어떤 박탈감을 느꼈는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자산시장은 다시 요동칠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말이죠. 변동성이 무섭다고 현금이라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순간 여러분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서서히 익어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 뉴스 앵커들은 밝은 표정으로 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이면에 서늘한 공포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실한 저축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구매력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돈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경제 서적을 집어 드십시오. 유튜브를 보더라도 연애 가식 대신 환율과 금리를 다루는 영상을 보십시오. 달러 자산으로 해지를 하든 우량한 주식을 모아가든 혹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갖든 무엇이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현금이라는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뉴스 보며 환호하거나 혹은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차가운 머리로 그 너머를 보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는 경제 감각을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그날까지 부자 본능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